어떻게 애들 책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 실은 책 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안에 책이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 영역은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면 아직 이제 50분에 시작 그냥 이렇게 여답을 하는 건데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딱 조금 어떻게 하면 책이 애들한테 소중하고 재미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할 계획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는 약간 학습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약간 공부가 아니라 학습. 공부보다는 저는 학습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데 애들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학습하게 할 것인가. 근데 자녀들뿐만 아니죠. 저희들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저번 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든 포텐셜이라는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 숨은 잠재력을 끌어내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품성. 결국에는 늦게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절제력 그리고 사람 친화력.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이제 구조물이라는 말을 써요. 구조물.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끌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필요한 통로가 필요한데, 근데 이 구조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밌게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구조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서문교회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까지 다 해서요. 정말 조금 애들이 행복하면서 성장하고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파트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대안학교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했었어. 3일간. 이 친구들이 그 대안학교 특징이 돌고 돌다가 학교에도 안 되고 다른 대안학교도 안 되고 돌고 돌다가 안 되는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든지 행동의 변화에는 이 적당한 구조물, 계단만 잘 만들어주면은 저는 이 친구들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실은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해요. 각 아이들마다 방법이 있고 계단이 있고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든지 그에 맞는 학습법이 있고 이 구조물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라서 이제 좀 같이 한번 또 연구하고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볼펜 다 계시죠? 가지고. 볼펜 다 가지고 계시면 오늘은 저희가 나의 인생 열정 그래프라는 거 있다. 거의 끝날 때쯤 한번 저희가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아마 이제 접해보신 분도 있고 접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인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이 다른 것보다도 이 사고의 전환을 많이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책들이 좋은 책들이잖아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책. 이런 책들이 이제 좋은 책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모로서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 또 자녀들의 잠재력과 꿈을 키워주는 그런 부모로 이 시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책 대화하는 법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이 표지 그림이거든요. 자, 이 표지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한번 관찰을 해보시죠. 이 표지 어떤 느낌이세요? 자, 이 책 표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 야, 주은아, 이 책 좀 봐봐. 어때?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어떤 질문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네? 무슨 색깔이야? 예, 좋습니다. 무슨 색깔이야? 예, 한번 노란색이요.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 하실 거예요? 자, 책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야, 이번 캠프 갈 때 제가 학생들 데리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자, 얘들아, 책 10권씩 뽑아봐. 너가 마음에 끌리는 책을 뽑아. 책을 10권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책을 왜 뽑았는데? 근데 제가 그 책으로 마음 코칭을 해주는데 이 친구들이 뽑았던 그 책들이 실은 이제 그림 치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 마음을 보고 그 치유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림 치유보다 이 독서 치유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들 마음이 보여요. 10권씩 딱 뽑으면 그 제목, 아주 표지, 얘들이 끌리는 게 있거든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자, 이 책을 딱 보면은 우리는 자, 이 책 읽어. 보통 이러잖아요.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이미영 우리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직접 게임하기 전에 책 몇 권을 읽으라고 미션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너무 잘하셨다. 게임하기 전에 책 미션. 너무 잘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야, 책 읽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책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좋아하고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딱 책 읽어 이것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죠?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 책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책 가지고 대화를. 같이 독서를 강조하는 그 학급이 있었어요. 한 선생님이 있었고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독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어요. 근데 이쪽 반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고 이쪽 반 학생들은 책을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두 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리서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반 선생님들 야, 이 책 너무 좋아. 선생님이 책 선전을 하더래요. 이 책 너무 좋아. 어떻게 좋아? 나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 자, 선생님이 책에 대해서 선전을 하는 그런 이 반에서는요, 이 친구들 이 책을 읽을 확률이 많고 이 책뿐만 다른 책도 읽을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책 읽어 이게 아니라 이 책이 나한테 너무 좋아. 너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책을 계속해서 읽혀주는 이제 스스로의 책을 뭐야, 야, 네 혼자 읽어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재밌는 책을 절반만 읽어줘요. 나머지는 너가 한번 읽어봐. 그러면은요, 그 뒤에가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들 막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책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책으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책 대화를 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꽃들에게 희망을 보통 이제 독서지도 할 때 독서지도사들이 이 책 표지가 먼저 이야기해요. 책의 앞 표지, 뒤에 표지, 그 다음에 목차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들이 호기심을 가지도록 유발을 하려면 책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뭐가 보이니? 일단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은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세요? 예. 뭐가 보이세요? 나비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보이세요? 예, 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보이세요? 애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애벌레의 위치가 달라요. 몸을 이렇게 서 있는 이 각도가 다르잖아요.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요. 책을 보려면. 요즘 그린 책들은 이 안에 그림까지 굉장히 심지어는 이 표지 있잖아요. 이 표지 세팅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해요. 주제와 연관되어서. 뭐가 보이니? 자, 어떤 책일 것 같으세요? 자세히 보면 근데 뭐가 보이죠? 나비가 보여. 근데 그림에서 약간 좀 독특하게 있는 거 있지 않으세요? 독특한 점. 뭘 발견하셨습니까? 나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애벌레는 저 밑에 작고 꽃들도 작아요. 근데 나비가 엄청 크게 그려졌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 책은 주제가 뭐라고요? 나비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넌 뭐가 보이니?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보기 시작하고 이 보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흥미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책 가지고 대화를. 너는 뭐가 보이니? 그리고 이 친구들의 스스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책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책 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책을 단순하게 글자가 아니라 이 책과 엄마와 아버지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책을 다 읽었다. 그러면 무슨 질문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친구가 책을 다 읽었어. 엄마 나 다 읽었어. 게임할게.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이제 책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 해야 될까요? 자, 예. 핸드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챗 GPT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드로이드 같은 쭉 올리면은 재미나이도 있어요. 자, 구글에서 괜찮으니까 챗 GPT 한번 열어보시고 아직 안 깔아놓으시진 않으셨죠? 챗 GPT가 전문가적인 그 조언을 많이 해줘요. 자, 나의 자녀들에게 책 가지고 대화하고 싶어.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답이 나오시는가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답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요,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이게 좋겠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 나온가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질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답이 나왔나요? 네. 안 깔려 있으면 챗 GPT 어깨 까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세요? 어떤 질문? 네, 기쁘구나.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그런 대화는 이 친구의 감정과 굉장히 책의 감정에 연관이 많이 돼요. 책이 느끼는.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무엇을 해보겠어요? 그런 질문들이 정말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는 뭐야? 그럼 얘가 쭉 보더니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를 꺼내요. 이게 왜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의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이 책은 뭐에 관해서 쓴 책일까? 꽃들에게 희망은 뭐에 관해서 쓴 책일까? 이 친구의 방식대로 대답을 해요. 실은 이 질문이요, 문해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 질문 중에 하나예요. 카테고리를 정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가 이제 핵심 문장이 되는 거고요.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가장 이 저자가 글쓴이가 진짜 하고자 싶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이것도 굉장히 문해력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가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진짜 강조하는 한 문장만 읽는다면, 한 문장만 선택한다면 너 어떤 문장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책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엄마의 이야기, 엄마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이 친구들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 생각을 나누면 생각이 교차하면 섞이면서 자기 생각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계속 잔소리 안 하더라도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이 전달될 수 있어요.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지의 결단이 약해서. 지금 저희 자녀들 의지의 결단을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의지에 호소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래? 이것도 못해? 의지에 호소하면 안 돼요. 호소해야죠. 근데 그게 약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을 바꿔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 친구들 삶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책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조절시키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희가 목사님들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 건강에 관련 독서가 있었어요. 건강 독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저녁에 무언가를 먹는다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이 신체 리듬이 있다는 거, 소화 리듬이 있는데 그거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이 책 가지고 가족 독서 모임을 했대요.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것은 가족 독서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책 한 권 정해놓고 같이 읽고 나누다 보면은 생각이 서로 물들어요. 그럼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건강 독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족이 같이 독서를 했었는데, 애들 다 컸고 이제 청년들이죠. 굉장히 새벽 저녁에 그 통닭 시켜 먹지 말아라. 이 저녁에 통닭 몸에 정말 안 좋거든요. 이 기름기에다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애들이 변하지가 않더래요. 근데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 뒤부터는 저녁에 통닭 시켜 먹지 않더래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통닭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몸의 생체 리듬에 있어서 소화 리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으로 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뭐 하죠? 얘들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정해지면 이 친구들은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게 필요하죠. 왜 그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이런 책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목 있죠. 제목. 책 표지에 있는 단어들이 다 중요해요. 왜 이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을까? 꽃들에게 희망을 너는 왜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을 것 같아? 삶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그러나 무엇보다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 어른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 이 책이 단순하게 청소년 애들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데. 근데 여기에 썼던 약간 아이들에게는 좀 특별한 단어 하나 써요. 뭘 쓰죠?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은 너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 혁명은 뭐죠? 대부분의 혁명은 피 흘림이 있어요. 그냥 그죠? 기존의 체계를 갖다 정복하기 때문에 기존 체제가 그냥 정복되지 않죠. 혁명에 관한 이야기래요. 무엇에 대한 혁명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너는 혁명이 뭐라고 생각해? 너가 아는 혁명이 있어? 독서는 땡땡이다. 저는 독서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책 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책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질문 만드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챗 GPT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책 사진 찍고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질문 좀 몇 개 만들어줘. 걔가 잘 만들어줘요. 한 10개 만들어줘.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선택가지고 몇 개 선택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만드는 이게 방법인데요. 키워드 플러스 의문사, 문장 플러스 까 이렇게 이게 이제 질문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제 키워드가 3개예요. 독서 대화, 꿈의 여정, 그다음에 혁신. 이 3가지 키워드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독서 대화. 독서 대화에다 이제 when, where, what, why, who, how 이런 의문사를 붙이면 어떻게 하죠? 독서 대화는 how 하면 어떻게? 누가 독서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독서 대화는 언제 해야지? 언제 책 가지고 대화를 하지? 이런 이제 그 의문사 플러스 키워드를 하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볼 때는 이 책에 관해서 쭉 읽으면서 이제 사전에 읽어야 되겠죠. 읽으면서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는 선별을 하세요. 너가 생각해서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이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너가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는 뭐야? 실은 문해력에 있어서 문해력이랑 본질은 그거거든요. 무엇이 중요한 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장은 뭐야?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공부 시험도 그렇거든요. 중요한 거 물어보잖아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이 과에 대한 본질, 핵심적인 지식을 알고 파악하다 보면요. 시험도 잘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키워드 플러스 의문사, 그다음 문장 플러스 까.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까를 붙이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다 의문사를 더 덧붙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다가 또 의문사를 붙여. 까 붙이고 의문사를 붙이면 질문이 나와요. 이 책은 보다 나은 삶과 진정한 혁명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믿으신 나의 아버지께 바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책은 뭐에 관한 거죠? 이 책은 뭐에 관한 겁니까? 네.
보다 나은 삶과 진짜 우리에게 진짜 보다 나은 삶이 뭐지? 그 다음에 진정한 혁명,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책을 썼대요. 그러면 이 책 저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했을까? 이 저자가 진짜 변화시키고 원한 세상 어떤 세상이었을 것 같아? 만약에 이 질문을 보고 이 책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자녀들이 너 한번 생각해봐. 이 저자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원했는지 한번 너 생각해봐. 그러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비판적 사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 생각에 생각을 하게 도와줘요. 자, 첫 번째 이 전환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환의 순간에 떠나야 할 삶의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있나요? 책 중간에 이제 애벌레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애벌레가 나뭇잎에서 태어나서 그 나무에서 열심히 이파리를 갉아먹고 배가 부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전혀 부족함이 없죠. 계속 배부른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삶이란 먹고 자라는 것보다 나은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과 같은 생활은 따분해. 갑자기 이 벌레가 이 질문을 해요. 보다 나은 삶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책 그냥 제 책 스캔했던 그래서 가져왔었는데 뭐가 보이세요? 나무가 보이시죠? 책 대화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그걸 또 뭐가 보여요? 이게 애벌레입니다. 이게 애벌레. 또 뭐가 보여요? 이 커다란 나무를 내려오고 있는 애벌레가 보여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왜 그 나무를 이렇게 크게 그렸을까요? 좀 좁게 그려도 상관없을 텐데. 왜 크게 그렸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생각이 나왔어요. 질문하면 생각을 하게 되죠. 나무가 엄청 크고 저 위에는 이파리가 좀 잘랐어요.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나무는 굉장히 커요. 여기 있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든든한 노후 보장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집 다 마련하셨나요? 든든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셨나요? 예, 재테크하고 계시나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든든한 뒷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뭐 학력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큰 나무를 좋아해요. 든든한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무. 근데 어떻게 하죠? 이 나무를 내려와요. 뭐 때문에 내려오죠? 먹고 사는 것 말고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한 거잖아요. 더 나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는 나무.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평생을 먹고 살 노후 하지 않을 그런 나무를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나은 삶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익숙한 것, 안정적인 것에서 떠나요. 성장이란 어디에서 올까요? 성장이란 익숙한 것에서 떠날 때 성장이 있습니다. 이미 정말 익숙한 것에서 떠날 때 성장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죠? 고난은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기존에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죠. 어떤 의도가 계신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이제는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관계를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삶의 터전을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든지, 기존의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하나님을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딱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더 성장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성장하고 이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셨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그 익숙한 것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익숙한 것들, 환경들을 때로는 파괴를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파괴를 시켜야 되냐? 저는 애들을 고생도 해봐야 되고요. 그죠? 진짜 선교지 되고 와서 정말 그 선교지의 그 오지 체험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애들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방학 때 그 전에 그 농촌 교회 이런 봉사 전도 활동을 했다는데 얘들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익숙한 것을 떠나야지만 이런 세계도 있구나가 나아요.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게 익숙한 걸 떠나지 않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떠나야 되는데 그 남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 막 부자가 되었고 노 생활 다 보장이 됐어요. 그 은퇴했어요. 뭐가 생겨요? 이 현대인의 강력한 질병 중에, 영혼의 질병 중에 하나인 권태, 재미가 없어져요. 이 권태가 왜 오냐면요, 모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죠? 모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험을 해요? 그죠? 모험을 어떻게 해요? 모험을 하기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애벌레는 모험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그리고 나서 이 애벌레가 찾아가고 삶을 찾아가면서 만난 게 뭐냐면요, 이 기둥이에요. 뭐처럼 보이세요? 이 기둥인데, 많은 애벌레들이 막 모여서 올라가요. 저 높은 걸 향해서. 이게 다 애벌레들이거든요. 애벌레들. 다 어디를 향하면요, 저 구름의 그 가려진 그 끝을 향해서, 그 탑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요. 서로가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이 탑을 향해서. 전진이라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덕분에 얼룩무늬 애벌레는 꽤 높은 곳에 올라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높은 곳에 올라왔어요. 자기가 더 나은 삶은 그냥 먹고 사는 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죠. 더 이상 올라가다 계속 경쟁하고 사람 짓밟고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생각할 틈도 없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이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호랑 애벌레, 여기서는 호랑 애벌레가 표현했는데,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는 더 있는 게 분명해. 경쟁하는 인생이죠. 경쟁하는 인생에서 이제 둘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에 빠져서 서로 안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 애벌레가 이제 이것도 지쳐요. 연애 생활이 지쳐요. 따분해져. 재미가 없어지고, 사랑은 하지만 뭔가 불만족스러워. 다시
애벌레는, 호랑이 애벌레는 다시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요. 아니야, 이 연애보다,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다시 경쟁하는 인생. 저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녀들한테 이거 가지고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뭐가 보이니? 기분이 어때? 이거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죠. 언제 불안하죠? 옆에 집 자녀들은 뭐 했다 이렇게 쫙 쭉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자녀들은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고 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때부터 뭐 하죠? 불안해지죠. 옆집 친구들은 영어 진짜 좋은 학원에 보내서 영어로 대화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저희 집 아들은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인생, 이 꼭대기를 향해서 이 경쟁하는 그런 인생들은요, 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불안해요. 끝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거의 끝에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 탑이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벌레탑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포용하는 일조차 시들해졌습니다. 서로를 소속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간순간 바뀌니 알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무엇인가 최상의 것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나의 최상의 것. 이제 호랑이 애벌레는 떠나고 노랑이 애벌레가 혼자 남아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뭔가 최상의, 나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죠? 나의 최상의 것이에요. 나의 최상의 것. 최고의 빛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도들이 필요하죠. 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최고로 빛나는 모습,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빛나는 모습은요, 따로 있죠.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주 나이 많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번데기로 이제 이렇게 번데기 준비하고 있는 나이 많은 애벌레를 만나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뭐 하고 있냐고. 그때 이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앞으로 될 미래란다.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지. 또 꽃의 달콤한 꿀을 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나눠주기도 한단다. 나비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꽃들은 사라지는 불행이 빠질 거야. 너가 나비가 되고 싶다면, 지금 진짜 나비가 되고 싶다면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반 세상 책인데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너무 명확하게 말해놓은 그것은 애벌레가 앞으로 될 미래란다. 그렇죠? 불행이 온단다. 그리고 죽어야 되나요? 물어봐요.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은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죽어야 되나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랑 애벌레는 결국엔 나비가 돼요. 절박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진정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 희망을 갖출 수 있다. 근데
이 책이 좀 혁명적 사건을 다루는 것은요, 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몇 % 것 같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확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나비가 되는 확률이 몇 %인 것 같으세요? 3%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벌레가 있는데 그 애벌레 중에 진짜 나비가 되는 확률은요, 딱 3%래요. 이제 과학자들이 리서치하고 내려놓은 결론입니다. 근데 나비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그 나비가 되어지면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연결을 시킨대요. 그리고 이 꽃과 저 꽃들을 날아다니면서 생명이 태어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온 세상에 생명이 퍼지도록 만들고, 나비가 없으면은 꽃들도 식물도 번성할 수 없게 되지. 그러니까 나비에 뭐를 주는 거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게 하는 거죠.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네 애들한테 공부하란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100세 철학자.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공부하라 하진 말은 하지 않았는데 대신 했던 말이 있대요. 너희는 이 사회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았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을 이 사회에 보답을 해야 된다. 최소한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를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더래요. 진짜 그냥 딱 이것만 요구한 거예요. 너는 최소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영역의 전문성 하나를 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해라. 근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 안 하더래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대학에서는 진짜 애들이 미치도록 공부하기 시작하고 대학원까지 가더래요. 공부하란 말 하지 않았는데. 뭘 준 거죠?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가 아니었었죠. 그죠? 너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너 공부로 인해서 너가 있음으로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이 조금가 더 행복해지고 조금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는, 너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면 그거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자기 전문 영역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전문성 발휘하면서 사회에 공헌을 한대요. 자,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실은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경쟁에 비교합니다. 성적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앞서 나가야 되고. 근데 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경쟁은 뭐하냐면요, 파괴적이 돼요. 자, 이제 종이 한번 이 친구들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종이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종이. 자, 이 종이에 뭘 적냐면은요, 유치원 그 전부터 있죠. 유치원, 초등학교 쭉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 애벌레가 나무에서 떠났어요. 이건 전환이었잖아요. 각 인생의 단계마다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과업이 있어요. 아니면 그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 이것들을 어떠면 인생의
그 단계별로 이루어야 될 그 과업들이 있는데 그 과업들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 일단은 뭐 적으시고 그 과업을 내가 얼마나 잘 완수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 과업은 난 100이야. 그럼 100을 이렇게 해보세요. 유치원 전에는 무슨 과업이 있냐면요. 생존에 필요한 보장이에요. 내 생존. 응아 하면은 부모가 나에게 먹을 것을 바로바로 주는, 그러니까 안정이죠. 이 세상은 안정적이야. 이게 생존에 대한 본능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그 다음 단계, 어렸을 때 단계는 부모, 특별히 엄마와 자녀들과의 친밀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인생 과업, 굉장히 각 단계별로 전환이 일어나는 그 시기 있죠. 청소년 시기는 뭐죠? 독립이에요. 뭐 완전한 독립은 아니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뭐냐면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에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20대는 친밀감, 이제 관계죠. 이제 새로운 이제 나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 그런 관계, 결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기대하는 만큼 다 채워졌다. 이 부분들은 나의 욕구가 다 채워졌다면 100으로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어렸을 때부터 각 나이별로 이루어야 될 인생 과업은 뭐야? 키워드를 알려줘 해가지고 한번 챗GPT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들은 인생 각 단계별로 학교 들어갈 때 보통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 올라갈 때 각 단계별 이런 미션들이 있을 겁니다. 과업들이. 그걸 한번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완성도를 100부터 0까지 해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영역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었는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른 색깔로 표현했으면 별표로 표현해서 좋죠. 자, 제가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완성해야 될 과업을 연령대별로 키워드로 알려줘. 그럴 때 0세부터 6세까지는 애착, 탐색, 기본 습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7세에서 12세까지는 자기조절, 사회성, 기초학습이 있다고 합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는 자아정체성, 도전, 진로 탐색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19세에서 29세까지 자기주도, 관계 형성, 전문성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30세에서 39세까지는요. 가정, 리더십, 자기 혁신이라는 키워드들이 있고요. 책임과 성취라고 합니다. 40세에서 49세까지 의미 탐색인데 자기 재정립, 사회 기여,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50세에서는 이제 지혜와 나눔, 회고, 지혜, 나눔 이런 키워드들이 있네요. 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 인생의 그 과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성이 되었었는지 한번 쭉 연령대 한번 적어보시고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도 지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졌었는지도 한번 자녀들 그 기호 표시로 해가지고 한번 그림 한번 지금 연령대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로. 근데
연령대별로 이렇게 전환이 일어날 때 전환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전환이 일어날 때 전환을 잘 하지 못하면 그게 계속 가요.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전에 이야기했었는지 모르는데 프레드 윌리 증후군이라고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장이 늦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이 친구의 전체적 검사를 딱 했는데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들에게 과거를 묻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잘 기었나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잘 기었나요? 우리는 빨리 걷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잘 기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아들 안 기었거든요. 왜 1살 때까지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는 기어다니는 그 기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이렇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요. 기어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잘 기어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잘 기어야지만이 잘 걷고 잘 뛰어다닐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요.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걷고 빨리 뛰기 원하잖아요. 아니래요. 자, 사춘기 때 아이들이 뭐 하죠? 지랄을 하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랄도 어느 정도까지 인생에 채워져야 된대요. 이때 지랄하지 못하면 언제 지랄해요? 커서 그래요. 커서. 각 단계별로 얘네들이 충분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급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에는 문자 공부를 시키질 않아요. 충분하게 뭐예요? 그냥 그림 보고도 그리면서 얘네들이 그냥 그림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글자 공부를 시키지 않지만 이 스토리 책 자체에 뭐를 갖게 하는 거죠? 흥미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투자를 해주고 그런 역량과 능력이 갖춰졌을 때 딱 발현해가지고 그 역량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 한번 그렸습니까? 그렸으면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요. 여러분이 가장 그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그 점수가 높았던 거. 언제세요? 점수가 가장 높았던 거. 언제세요? 자,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게 있잖아요. 옆에다가 그 높았던 옆에다가 왜 높았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왜 높았는지. 높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았던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오늘 한번 발표를 한번 해주시죠. 언제가 가장 높아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때 높았던 이유는 예. 사는 게 재밌었어요. 네. 지금은 사는 게 약간 다운됐나 보죠. 유치원 때에서. 삶의 재미가 있었던 이유는 그냥 재미있었어요. 예. 언제 가장 높았으면 점수가? 예. 아, 고등학교 말기 때 이유는 뭐?
목표가 있을 때, 여기 이 친구가 똑같네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꿈을 진짜 자기의 좀 꿈을 찾아가는 그런 친구들은요, 그때부터 에너지가 완전히 발산하게 됩니다.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우리 언제 높았습니까? 20대 때, 화려한 20대를 보내셨군요. 네, 그때 높았던 이유는, 목표. 예, 다른 분도 어떠세요? 언제 가장 높았습니까? 군대, 독특하네요. 그때 높았던 이유는, 하나님 만났고, 예. 예. 네, 긍정적 생각. 예. 어떻게 그냥 갑자기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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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끌어올려 줍니다. 네. 그리고 또, 예, 예. 열심히 공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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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으면은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업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멘토예요. 노랑 애벌레가 결국에 멘토를 만나고 뭐가 되냐면요, 노랑 나비가 돼요. 제 인생을 쭉 그렇게 돌아보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을 때, 그때 저의 삶은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도 실은 에너지를 업 시켜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똑같아요. 얘들 생각을 전환시키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도록 도와주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경쟁은 파괴적이에요. 경쟁은 파괴적이에요. 그런 전환을 통해 진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상에 오르는 방법으로는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의미 있는 삶, 나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 그리고는 다른 에버랜드에게, 그리고 또 꽃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맨 뒤에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다른 애벌레들도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자주 썼던 책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경쟁에 내몰지 마세요. 아이들의 시간이 있고, 아이들이 꽃필 그런 장소가 있고, 아이들의 꽃이 있어요. 그 꽃들을 피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꽃들을 피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꿈들이 있거든. 이 안에 실은 우리는 그것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달에는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애들 책이에요, 애들 책. 그래서 일단 이 책 가지고 학습에 대한 것들 좀 일반적 공부가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뤄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책과 유사한 책이요, 그 슈퍼 거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른들 봐도요 굉장히 도움이 된 책입니다. 슈퍼 거북이라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책 보면서 정말 철학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둘 다 또 동일하게 이 슈퍼 거북도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진짜 자기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도와주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었는데요. 3월 15일 날 국제 청소년 동화 쓰기 대회가 있는 게 아니라 대회 시상식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냐면은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국회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국회회관에서 진행을 해요. 소회의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건 저희가 주관한 거거든요. 저희 이제 단체에서 주관한 건데 34명의 소년 작가들 그리고 또 동화 작가 초청하고 또 공연들 하고 그때 또 포럼도 진행을 합니다. 정책 포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저희 친구들이 딱 꽂힐 때가 있어요.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꽂힐 때가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건 꿈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국회의사당 볼 수 있고 국회의사당 안까지는 이제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 제가 국회회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청소년들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책 쓰기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시상식하고 그리고 맞은편에 국회 도서관이 있어요. 엄청 커요. 사전에 회원 등록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있는 그 부모들 중에 개별 원하신다면은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국회를 한번 보여주는 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법이 지정이 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가는지 보여준다 그러면은 실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 좋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는 데는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실은 제가 이 노래를 하는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데나 피어요. 이 노래 유명한 노래잖아요. 여기서 잘 안 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여기까지는 못 하겠는데요. 들에도 피고 산에도 피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들국화를 좋아해요. 저희 고등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산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다 깎아진 산에 풀들이 있는데 곳곳에 들국화들이 피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공부하기 힘들 때 창을 딱 보면은 그 들국화가 저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들에서 아무데나 핀 그 작은 들국화가 저에게 큰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나도 크면은 진짜 들국화처럼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고 정말 향기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들국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들국화로 피든
장미로 피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조그만 작은 꽃이 피든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의 꽃을 피워야죠.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아이들에게 투영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꼭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떤 나비가 되고 싶어? 서울대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어떤 나비가 되고 싶어? 한번 질문해 본다 그러면은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아이들의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꿈은요, 자기를 위해서 꾸는 거 아니에요. 내 꿈은 다른 사람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변혁적 삶의 혁명의 시작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혁명이에요. 꿈은 자기의 욕망을 높이 세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 꿈은 다른 사람의 꽃에서 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고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책으로 대화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시대, 핸드폰으로 각자의 세계에 빠진 이 시대에 저희가 책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좋은 가정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